안녕하십니까. 인천 시민과 함께 지구의 날 기념 토크 진행을 맡은 류수경입니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이 땅을, 이 하늘을 우리 모두 살리기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국토, 하나뿐인 생명을 주제로 매년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인천은 올해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인천시청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모든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장과 인천시 교육감 그리고 인천시의회 의장이 함께 인천광역시 기후비상상황 선포식을 가졌고 지금 이 자리는 인천 시민과 함께 기념 토크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성찰하고 또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우선 함께 자리하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 시민분들께 녹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녹색 제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이누리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신영여자고등학교 환경동아리 그린라이트의 송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이름은 김희선이고요. 현재 온라인 계약으로 잠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있는 오수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지구의 날 50주년입니다. 50주년이라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지만 사실은 좀 생소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선님은 어떻게 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구의 날을 저희 딸이 있는데 광교중학교 광교 여중을 나왔어요. 네. 근데 가정통신문에 소등한다라는 그 안내 문구를 보고 이게 뭐지? 맨 처음엔 학교의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 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구의 날의 시작이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그거를 지금 현재까지 50년 지금 그 기념 50년이라는 말을 듣고 네. 좀 놀랐고 지구의 날이 어떤 의미일까 저만의 언어로 해석했을 때 좀 현대 세대가 미래 세대에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을 우리가 줄이고 있어 환경오염의 위기에서 너희를 위해 우리는 애쓰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담아 매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기념 50주년인데 어떤 성과가 있을까라는 꼬리표를 내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 올해는 특히 호주 산불 기억하시죠?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돼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학교 등교를 거부하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구 기후 위기를 정말 실감을 하고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송승희님, 네, 툰베리가 이런 메시지를 또 남겼었죠. 왜 우리의 미래를 훔쳐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 역시도 그레타 툰베리의 말에 공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살며 그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가뭄이 이어져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될 그러한 피해들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가 말했던 것처럼 기후변화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를 받게 될 저희 청소년들은 다가올 미래가 그저 두렵기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잘하죠. 그렇죠? 요즘 이렇게 보면 기성세대보다 이런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라든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려면 우리 기성세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수길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툰베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학생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를 일으킨 건가 아닌가 이렇게 대해서 이 불확실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은 모를 거다, 이 후속 세대들은 그냥 물려받아라 이런 고정관념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 차원에서는 1972년도에 환경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나고 그리고는 위스콘신 주의 상원 의원이 이 지구의 날을 주창을 했는데요. 실제 지구의 날 행사를 시작한 것은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속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스스로의 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청소년의 미래 희망 또 전문가 의견 사이에서 인천 시민의 저도 한 사람으로서 인천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나 뭐 참여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센터가 2018년도에 자체적으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인천 시민이 환경이 오염이 심각하고 이 환경 오염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환경 오염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네. 분들이 80%가 넘는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또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내가 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때도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70%가 넘었습니다. 이 통계로 봤을 때는 인천 시민이 지금 굉장히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고 시민인식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높은 시민 의식이 있는데 과연 제도적,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했을 때 네. 이게 잘 분리수거가 돼서 수거자까지 가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더라도 다 그냥 쓰레기차에 다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게 그대로 다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가서 다시 분리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네. 예시를 들자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녹색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친환경 제품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생산하시는 분들도 녹색 제품에 대해서 생산되는 게 많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 마트에는 친환경 제품들이 진열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제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줘야 우리가 이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네. 많네요. 네. 근데 기후 위기와 함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아까도 잠과 또 싸우면서 나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인간에게는 재앙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멈춰서면서 공기도 좋아지고 또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줄어서 베네치아 운하에 지금 뭐 물고기라든지 새들의 서식지로 바뀌었다라는 기사를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뭐 재앙이 되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는 인간이 오염시켰던 자연을 어떻게 좀 더 깨끗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후변화 이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이 논리 체계, 연계 체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냈던 레이첼 카슨 여사가 자연에서는 그 누구도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또 코로나 사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인수 공동의 질병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할 때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동식물들을 인간이 계속 건드리게 되면서 생식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 연계가 이제 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인간 세계로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된 구조 속에 전염병도 기후변화도 기후위기도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이 문제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자연은 정말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희선님. 네. 저는 인간의 인문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저희 세대 때는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물의 영장이 어떤 뜻인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영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 영험한 힘을 가진 네,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예전에 사회 시간에서 배웠을 때 생태계의 맨 끝에 있는 네. 인간이었는데, 제가 지금 지구의 날을 맞이하면서 제 코끝이 지구의 시작 한 45억 년 전이고 지금 현재 제 손끝이라면 인류가 등장한 건 이 코부터 여기까지 얼마 정도일까?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제 엄지손톱만큼의 기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인간이 어떤 일을 했나, 진행을 하고 있나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마무시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좋은 장점보다는 인간은 발달, 발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구 생태계적으로는 파괴, 무시무시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인간의 위치는 지구의 손님이 아닐까. 많은 등장하는 생태계 중에 한 일부분이니까 지구의 손님으로, 손님의 자세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집에 놀러 갔을 때 손님은 뭐 건드리지도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가잖아요. 그런 존재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최상의 포식자에서 생태계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왕자에서 내려오는, 네. 왕관을 내려놓는 인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간은 지구의 손님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송승희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인간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환경오염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말아달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와 환경오염에 더욱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도 한마디 네, 주시죠. 저도 송승희 학생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잠깐 공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환경이 급속도로 빠르게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지구가 난 아직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장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은 개선만으로도 우리 지구는 큰 생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지구가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의 의견에 이견이나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럼 내가 성인이 돼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하고 있는 활동. 집이나 뭐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실생활에서는 네. 먼저 큰 행동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작은 행동부터 뭐 종이컵을 쓰지 않는다든지 네. 플라스틱을 최대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 위주로 네.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작은 행동들 위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 뭐 지구에 관련돼서 요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텀블러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텀블러도 보니까 집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를 제작하는 것조차도 또 지구 환경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안 쓰고 있는 것들은 친구들한테 선물도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좀 모이면 지구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네. 제 후배이기도 한데요. 아, 환경통합에서 네. 예전에 그 예술회관에서 뭐 연극 같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 네. 동아리 활동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일단 먼저 저희는 먼저 그 외부로 나가서 많은 활동, 외부 내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일단
내부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활동들도 대표적으로 했어요. 와, 그렇군요. 되게 네. 색다른 접근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가족 단위에서 그 짧은 극이었지만 좀 되게 재밌다.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연극할 때는 또 더 많은 분들이 가서 연극을 또 관람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내용은 이 지구에 사는 인천 시민으로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팀장님부터 말씀을 좀. 네. 그 지구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네. 우리가 지구 시민으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지구 시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는 섬은 이제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물에 잠긴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지구에서 가장 바다로부터 먼 곳에 있는 몽골이라는 국가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양이나 말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몽골 초원이 풀들이 자라지 않고 사막화가 되어 가면서 이분들이 더 이상 양, 말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다 도시로 가셔서 이제 쓰레기 더미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의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근데 이 상황을 누가 과연 초래를 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는 지금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미 발전한 국가들, 선진국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8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경제를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들이 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인천 시민들이 우리가 이 환경 오염을 만든 주범이구나, 가해자라는 거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실천을 해 나가야 하며, 또 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원자재나 원유들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수도권에서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메리츠가 있는 무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의식 그리고 실천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행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행동들부터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사람 눈에 보이는 곳은 환경이 깨끗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는 스스로의 변화 시점을 생각하고 자기 일상에서의 변화를 어디에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결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옆에 이제 텀블러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구를 위한 행동들 일회용품만 쓰고 텀블러 사용하고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다양한 것들 일상적인 거를 그냥 생각을 했다면 지구의 날을 맞아서 지금 지역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밀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텀블러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네. 이 텀블러를 갖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일회용 장바구니를 갖고 있다라는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 정도의 그냥 든든한 마음이었다면 좀 더 찾아보고 이 텀블러를 몇 회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10회에서 30회라고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제조
과정까지에 들어갔던 그런 환경 오염물질이나 그런 거를 다 산출해 보면 1000회 이상은 사용해야지 된다고. 최소 6개월 이상은 사용해야지만 환경 보호의 의미가 담겨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일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냥이 아니라 좀 밀도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생각에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국민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선진국이냐 중진국이냐를 떠나가지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응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민주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경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더 개방적으로 또 참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요. 비슷하게 우리 인천시에서도 웨이하이시에 2만 장을 마스크를 제공을 했다가 20만 장으로 다시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가의 운영도 민주적으로 돼야겠지만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도시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잘해야 세계가 잘해야 되지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정부가 지방정부가 먼저 할 수 있다.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연결하면은 이 지구의 날도 잘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 시민과 함께한 기념 토크로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건강한 지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성찰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얘기해 봤는데요. 또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가 기념사진으로 남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한 기억으로 남아서 행동하는 약속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